오늘은 2021년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 펠로시 하원 의장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분이 문 대통령에게 한국 쿼드 참여가 바람직하다. 왜 참여하지 않느냐? 바람직하다. 이 쿼드란 건 말이죠. 이 연합체입니다. 연합체인데 협의체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경제적으로 경제 공동체 노릇도 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왜 중국 눈치를 보는지, 이 중국 공산당 눈치를 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중국은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거기?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 왜 중국 공산당 시진핑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는지. 쿼드 참여도 안 와. 사드도 반대. 산불도 만들어, 산불. 어? MD도 안 하겠다. 뭣도 안 하겠다. 뭣도 안 하겠다. 아니, 왜 이렇게 이 나라를 갖다가 자기만, 그거 하면 됩니까?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야죠. 근데 이번에 낸시 펠로우 미국 하원 의장이 미국 공식 방문 중인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쿼드 참여 의향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데 참여 의향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은 곤란하면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하고 뭐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거 아주 특기인 것 같아요. 왜냐? 저번에 추미애가 그렇게 난도질하고 그 검찰총장을 난도질, 윤석열 난도질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침묵.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그게 100만 불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1,000원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50만 불짜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값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문 대통령은 이날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하고 워싱턴 국회 이사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영김 미 하원 의원은 KBS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이 쿼드에 한국이 들어오면 바람직하고 오자회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펠로시 의장의 쿼드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다 하면서 정말 모범 답안을 내놨다고 할까요? 한반도 비핵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펠로시 의장의 쿼드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좀 했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당당하게. 에? 우리는 중국 공산당 때문에 좀 입장이 곤란해서 못하겠다든가, 안 하겠다든가, 검토하겠다든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세계인들의 다 시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국이 쿼드에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동맹을 그렇게 중시하면서 쿼드에 왜 안 참가 안 하느냐, 이거죠. 이율배반 모순이죠. 한미동맹이라는 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대통령이, 그럼 쿼드는 나오면, 쿼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 중국 공산당 그 시진핑이가 옆에 있어가지고 좀 입장도 곤란하고 하니까 조금 지금 관망한다라든가 무슨 검토 중이라든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요, 브리핑에서 한국 쿼드 참여하고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쿼드는 4개 회원국이 있고 너무 수학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것이 존재한다, 4개 회원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는 다양한 형식이 있다면서 이 중에 한국, 일본과의 삼각협력도 있다 하면서
좀 한국 입장을 방문 중인 소위 말해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좀 이렇게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바로 미국의 중국 견제에 협력하는 쪽으로 문재인 정부가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 또한 나오기도 합니다. 제발 좀 이제 동맹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는 그 중국 공산당이 누굽니까? 시진핑이가 누굽니까? 모태통의 후예 아닙니까? 한국을 6.25 동란 때 침공했던 김일성, 모택동, 러시아 스탈린 그 세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을 또 국토를 초토화시켰던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그 나라에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의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달에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명기를 했습니다. 69년 이후에 52년 만에 처음으로 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길은요, 한미동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쿼드에 함께 참석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우리가 공동체 국가에 들어가야지 중국의 속국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도가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가상적인 생각을 하기도 싫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이면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가지고 백악관 옆에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다음 달이 아니고 저 며칠 전에 다음 날이죠. 예,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주 모습이 좋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 날짜 미국에서 현지 날짜 21일 하면 미국이 한국이 하루가 더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날짜가 22일 어제가 되겠죠. 어제 한미 정상담에 앞서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그 해리스 부통령도 만났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도 만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좋은 얘기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서 빈틈없는 공조를 이뤄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건 아주 좋은 일이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이행 과정에 빈틈없는 공조를 이뤄야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은 제가 보기엔 그건 틀린 말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 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까? 우리나라는 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비핵화입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니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무슨 핵을 만들었습니까? 무슨 뭘 만들었습니까? 한반도란 말만 들어가면 머리가 지진이 납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는 한반도. 그걸로 해가지고 정의용이고 뭐고 말이죠. 과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이렇게 속이는 말 아닙니까? 이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일견 보기는 근사하게 보이는데 말이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지 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냐 이거죠.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은 화답하기를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한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북한을 머리의 전제로 이 뭘 말하는 대화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게? 북한 인권 한번 보십시오. 고모부도 그냥 고사총으로 쏴 죽이고 뭐 수 틀리면 눈 깜빡하면 그러고 우리 지금 보십시오. 자, 해양수산부 산하 그 공무원 죽은 거 총으로 막 쏴서 죽인 거 왜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북한하고 또 중공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 정권과 다만 그 국민들,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 주민, 대한민국의 헌법적으로는 북한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네. 그래야 한반도니 뭐 한반도 비핵화니 뭐 완전한 비핵화니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북한의 비핵화지 왜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이 정부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한반도 비핵화 나오면 꼭 한반도를 넣습니다. 아니 북한의 비핵화지 우리나라에 핵이 어디 있습니까? 꼭 마치 우리가 무슨 핵을 가진 것처럼 말이죠. 핵 보유를 한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목표하는 것은 차기 대선입니다.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딱 단일화로 뭉쳐가지고 딱 한 사람만 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동력이 트기 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 굳건한 한미동맹의 국가 안보가 뛰노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떠오를 것입니다. 희망을 갖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